안녕하세요. 스플림TV 한의사 이정원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찍는 이유도 있겠지만 요새 이제 한의원을 통해서 저희 한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비대면으로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꽤 됩니다. 비대면으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으시는 경우에는 중간에 정체기가 오게 되면은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오셔서 인바디나 이런 이제 체성분 검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상담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정체기가 발생을 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체기라는 것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일정 이상으로 빠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일주일이나 2주일, 한 달간 살이 잘 빠지다가 그 이후에는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상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식단이나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계속 일주일, 2주일, 한 달까지 잘 빠지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정체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냥 살이 계속 빠지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것이고 정체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고요. 뭐 식단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다이어트 약을 복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체중 감량이 정체가 되는 구간이 생긴다. 이것을 정체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체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다이어트 환자분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다이어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좀 내봤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손실이란 말 요새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이제 163의 키에 한 65kg 정도 되시는 분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첫 달에 열심히 하셔서 한 4kg 정도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는 살이 잘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첫 달에 4kg 빠졌으니까 당연히 다음 달도 빠지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살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인바디 검사를 해봤어요. 인바디 검사를 해보니까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비해서 체중이 4kg 빠지긴 했지만 근육이 한 3kg가 빠졌고 체지방과 수분이 한 1kg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살이 빠지더라도 그 다음 달에는 살이 잘 안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손실이 발생하게 되어서 신진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지방 연소가 잘 안 되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한 달에 2kg밖에 살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몸에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해서 인바디를 해봤더니 체지방이 3kg가 빠졌고 그리고 근육이 1kg가 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늘면서 신진대사량이 증가했고 지방도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육의 양이라는 것은 신진대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체기와 많은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이어트에서는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 섭취와 충분한 숙면,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숙면을 취하게 되면은 근손실을 막을 수가 있고 약간의 근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운동을 할 시간이 있으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 충분히 섭취를 해주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도 많은 정보가 있게 되는데 그 본인의 체중의 1.1이나 1.2를 곱한 정도의 그람 수를 하루에 섭취를 하시는 것이 근손실을 방지하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63kg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한 70에서 한 많은 80g 정도 하루에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여성분들은 근손실이 발생하기 쉽고 또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도 근육이 잘 안 붙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근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좀 해주시고 잠을 잘 자고 휴식을 취해서 근성장이 일어나고 근손실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도 잘 하고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체기가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신진대사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정체기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신진대사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는 수면 시간의 부족, 수면 질이 안 좋은 경우, 과로, 너무 심하게 일을 하는 경우, 그리고 폐경과 같은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몸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수면이라는 것이 호르몬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거고요. 수면 상태는 세로토닌이라던가 성장 호르몬 같은 몸의 대사량을 조절하고 다이어트와도 연관이 있는 호르몬 분비와 관련이 있고요. 또 이제 수면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식욕을 올리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과로하는 경우에도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잘 안 빠지고 정체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많이 자고 쉬는 것이 먼저입니다. 충분한 숙면을 7시간 이상 취해주시고 지나친 과로와 스트레스를 막아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폐경이 왔을 경우에는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제 요요탕이라는 처방을 써서 이제 신진대사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숙면을 돕고 이제 체온을 높인다든지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높여서 환자분들이 이제 정체기를 잘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번과 2번, 그러니까 근손실도 없었고 신진대사도 잘 되는 것 같아요. 호르몬 분비도 잘 되는 것 같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살이 잘 안 빠지고 정체기가 온다. 자, 이런 경우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오히려 활동량이 좀 줄어드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좀 덜 먹고 자꾸 쉬려고 노력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예전에 비해서 너무 안 움직이게 되고 활동량이 떨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활동량을 조금 더 늘려주는 쪽으로 운동을 조금 더 한다든지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체기를 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체중이 잘 안 빠질 때는 이런 원인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해당되는 원인을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는 이제 평생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적당한 범위의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삶과 좋은 외모를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플림TV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